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인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며 공자의 사상을 철저히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지곤 했죠.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잇마을의 중앙에는 공자의 나무라는 거대한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주 한 번씩 이 나무 아래에 모여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인을 실천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도시에서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심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음을 느낀 민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인 마을에 잠시 머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날, 민수는 장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버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즉각 다가와 노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을 들어 나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노인의 상태를 살펴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작은 손으로 노인을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렇게 형성된 환대와 관심의 분위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공자의 나무 아래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내의 실천 사례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 생활을 이야기하며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한 일상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잇마을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그에게 얼마나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움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법이란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자의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도시로 돌아갔고 그는 마을에서 배운 인의 가치를 도시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는 잇마을에서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잇마을의 이야기는 민수의 행동을 통해 도시 곳곳에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자의 인사상은 민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자의 밭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표면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그곳에서는 날마다 미세한 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중요한 물 공급원이었지만 아직 걸음마를 때는 작은 아이들이 자칫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맑은 하늘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던 어느 날 우물 주변에서 놀던 아이 중 하나가 중심을 잃고 그만 우물로 떨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몇몇은 달려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때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노인이 조용히 입을 뺐습니다. 인성이 무엇인지 아는가? 방금 우리가 목격한 그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그시 미소 지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인호였고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 우물은 사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이 실수로 다가가다 넘어질 뻔한 일은 많았어. 하지만 지금처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려는 모습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는 했단다. 인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우물에 빠질 뻔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 인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느꼈던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길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선한 본성은 내 안에 배어있는 것이며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물에 빠질 뻔한 아이를 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구하러 달려가지. 그것은 가르침이나 조건 없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능이지. 인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맹자님의 말씀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지.
그 본성을 꾸준히 깨우고 닦아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맹자는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광장과 우물은 단순히 물을 길어 올리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 간의 선함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서로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마을을 넘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에 있는 우물을 돌아보며 그곳에서 서로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맹자의 인성문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되고 강화되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이 작은 선택 속에서 맹자의 선한 본성의 중요성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속 깊은 곳에 무의자연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현명한 노인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울창한 숲속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의 흐름을 바로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문화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호기심 많은 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소진이었습니다. 소진은 늘 이리저리 궁금한 것들을 헤매며 질문을 던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왜 사람들이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을 따르면서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소진은 장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무의자연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장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어느 곳에도 간섭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이다. 바로 그 다음날 장로는 소진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무는 반쯤 떨어져 나간 가지와 흥미로운 모양의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나무 아래에 앉아 소진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 자라온 나무란다. 봐라. 비록 가지가 부러졌어도 여전히 굳건히 서있지 않느냐?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으나 여전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이곳에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지. 그는 자신의 농작물이 그대로 자라도록 두기보다는 늘 더 나은 수확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단다. 하지만 매년 지나치게 많은 수확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토양이 황폐해졌고 결국 아무것도 자랄 수 없게 되었지. 소진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결국 그 농부는 땅의 자연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군요.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그는 무의자연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땅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곳은 다시금 생명이 넘쳐나는 숲이 되어버렸단다. 소진은 비로소 그제서야 무의자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제멋대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소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장로에게 배운 철학을 잊지 않고 곁에 두었으며 그를 본받아 무의자연의 모습으로 성숙한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나 통제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 소진은 숲속의 멋진 나무와 과거의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지요. 자연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리하여 그 역시 어느새 장로처럼 사람들에게 이 철학을 전파하는 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중심지인 한양의 외곽에는 학문과 성리학을 사랑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퇴계 이황선생의 이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이들은 이기호발설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규칙과 삶의 철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이한 흰색 모자를 눌러쓴 채 항상 웃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현실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양면성을 띠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하고도 매력적인 그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맨이었습니다. 이맨은 질서와 원리를 중시하며 항상 차분하고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에게 학문과 도덕의 필요성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그는 선비처럼 한 손에는 책을, 다른 한 손에는 붓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항상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마을은 양쪽의 철학으로 인해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해는 우리는 매일 웃고 즐기며 살아야지, 모든 걸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며 기회절약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매는 삶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치와 도덕이 있다. 그것에 기반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라며 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앤과 이맨의 말을 들으면 쪽이 더 오를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노인이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희가 기맨처럼 웃고 즐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날은 이맨처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기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세계 이황 선생님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지 않았는가? 이와 기, 둘 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니 서로의 강점에서 배우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기맨과 이맨도 서로 미소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이기호발설을 온전히 이해한 조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하며 후손들에게도 그 지혜를 전해주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